권영철의 와이뉴스를 보겠습니다. 보도국의 권영철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하신 얘기는요?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노동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죠.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한 번도 질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박 대통령은 왜 질문을 꺼려야 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25분간 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 자, 사실 담화 내용이라는 것 자체는 서로 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뭐 저도 어제 봤습니다만 전혀 뭐 질문이 없었어요. 예, 질문도 없었고요. 어제 혹시 박정현 그 담화를 봤을 텐데 자세히 봤다면은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이상한 점을 느꼈을 것인데 혹시 느낀 게 있습니까? 아, 3가지요? 그게 뭔가요? 첫 번째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장소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이라는 점이고요. 예. 두 번째는 기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대통령의 담화 발표 장면을 지켜봤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장에 참석한 기자들이 아무도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이게 왜 이상하냐? 어제 대국민 담화 발표는 25분간 대통령이 혼자서 국민들을 향한 담화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럴 거면은 번거롭게 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에서 발표할 것이 아니라 관저나 집무실에서 발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또 기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기자들은 청와대 직원이거나 공무원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아무런 질문도 없을 담화 발표에 기자들이 왜 대거 참석했어야 할까요? 결국은 덜러리를 선 데 불과한 겁니다. 예. 대통령 담화 발표에 모양새를 갖춰주는 역할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노트북을 지참하지 않고 참석했다는 것도 취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총을 들고 나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예. 기자들은 사전에 대통령이 발표할 담화문 전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담화문 발표장에 참석할 이유도 없는 거겠죠. 예. TV 중계를 보거나 뭐 담화문을 보면 될 텐데 노트북도 없이 기자회견장에 앉아서 자리만 채우고 있는 기자들을 보니까 어색해 보이기도 했고 한편으로 참 안 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이렇게 뭐 대통령의 얘기를 따로 적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리 받았던 거고, 네. 그 병풍처럼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기자들 말하면 병풍치기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예. 그 왜 아무런 질문을 못했던 거죠?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질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다만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자들이 처음부터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기자단에서 질문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죠. 청와대 기자단이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인터넷 외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문 한 2개 정도만 해서 신문과 방송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게 청와대의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다른 기자단에서 반발하니까 질문 예정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담화 발표 시간이 길어지겠죠. 예. 근데 이제 기자단에서 질문자 수를 조정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이런 부분들은 기자들 내부의 문제이고 예.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4차례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한 번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청와대는 담화는 질문을 받지 않는 형식이고 메시지 분산을 막기 위해서 질문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대통령은 어떤 불편한 질문은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말씀만 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죠. 어제 대국민 담화는 경향신문 제목은 24분간 대국민 지시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쏟아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한 뒤에 춘추관 기자실에 들러서 약 1시간 넘게 기자들과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예.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으면서 기자실을 방문해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소통일까요? 기자들이 아무런 질문도 없이 담화 발표 자료를 빛내준 데 대한 보답 차원일까요? 저는 참 그게 궁금합니다. 예.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건 기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외면하는 건 소통이 아니라 일방향의 설명이요, 설득, 지시, 강요일 수 있는 겁니다. 예. 지금 현안이 좀 많습니까?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과 여기에 연루된 임 과장의 의문의 사망, 그리고 36명이 사망한 메르스 사태의 근본 책임 문제와 대통령의 사과 문제, 아직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진상조사 문제, 네. 그리고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며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는데 동생 박근영 씨는 망언에 가까운 친일 발언을 하고 있는 문제, 예. 여기에 롯데그룹 사태로 촉발된 재벌개혁 문제, 기업인 사면 등등 기자들이 질문할 내용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달랑 질문 2개만 받겠다고 했다가 기자단에서 조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질문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 그 현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도 굉장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도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 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그래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억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반환점을 돌지 않습니까? 이제 네. 곧 25일이면은. 그런데 단 2차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것도 신년 기자회견을. 여기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지만은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사전에 준비된 질문지가 인터넷이나 SNS 광범위하게 퍼졌죠. 그러면서 이게 짜고 치는 질의응답을 했다고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예.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질문자도 느리고 사전에 질문지를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은 이미 질문할 기자와 질문 순서를 사전에 정했고 질문 내용도 기자단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 청와대가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네네. 2014년 기자회견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기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거나 유체 이탈식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갈 경우에 보충 질문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렸죠. 예. 그래서 외신 기자들도 왜 한국 기자들은 대통령이 불편한 질문을 안 하냐, 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논란이 됐었죠. 예. 자, 그러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질문을 꺼리는 건가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첫 번째는 질문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질문이라는 게 귀찮은 일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년 동안 집권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랐고 한 6년간은 퍼스트 레이디 역할도 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대통령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질문이라는 건 용납이 안 되는 시기였죠. 그러니 당연히 질문은 귀찮고 싫은 일일 수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때 한 기자가 장관들의 대면 보고가 적은 것 아니냐 질문하니까 장관들을 돌아보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죠. 예. 장관들이야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뭐 대면 보고를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취지로 우리는 들렸거든요. 네. 장관들의 대면 보고도 뭐 불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기자들의 질문 받는 걸 좋아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정치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건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부터 거물 정치인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데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예.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나 스타일이 쌍방향보다는 일방통행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언론과의 질의응답을 어색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자신감이 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박 대통령은 돌발적인 질문이 나오면은 당황하거나 질문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후보 간 2차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물으니까 지하 경제를 활성화해서 매년 27조, 5년간 135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예. 지하 경제 양성화를 지하 경제 활성화로 잘못 답변한 것인데 이 지하 경제 활성화가 처음 발언이 아니었다는 점이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예.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은 질문을 받지 않아도 국정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지 않겠냐,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은?
미국은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 12년 동안에 네. 881번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1년에 72.66회, 한 달에 6번 이상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자회견을 한 거죠. 예.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재임 3년이 채 안 되는데 65번을 해서 1년에 22회, 한 달에 한 2번꼴로 했었고요. 그렇군요. 오바마 현 대통령은 지금 2009년 1월 취임 이후에 지난해 말까지 121차례, 1년에 20.75회, 한 달에 1.73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미국 기자들이 질문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질문도 하지 못하는 기자들 참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